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도 이준석 대표와 신뢰관계가 있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파국을 막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일단 이 사태를 김종인 위원장도 막질 못했습니다.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항공모함에 비유할 정도로 거대하게 선대위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. 선대위 자체를 되게 슬림하고 실무형으로 좀 재개편하는 사실은 방향인가요? 이 선대위를 총괄하는 사람하고 후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. 방해가 된 인사는 내가 보기에 앞으로 과감하게 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거는 뭐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제대로 잘 가동이 안 되죠.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효율적인 그 기구로서 작동하게 되면 선거가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. 그런데 우리 총괄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위원장께서 더 확실하게 좀 챙기시겠다고 하는 거라. 원래 그 총괄 상황실이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좀 반가운 얘기입니다. 김종인 위원장이 항공모함 수준 선대위지만 이대로 갈 수 없다. 방해 인사 과감히 조치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. 네. 이번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를 계기로 혹은 명분으로 선대위를 뭔가 다시 좀 재편하겠다.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인 겁니까? 제가 얼마 전 탑10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. 민주당이 선대위가 메모드 선대위였다가 이 도저히 안 굴러가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부 다 해체시키고 다시 슬림화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이게 참 세상에 중요한 게 반면교사라는 게 중요합니다. 아니 저쪽 당이 저렇게 해서 안 됐는데 이쪽 당이 메모드 해서 되겠습니까? 당시에 저렇게 메모드 한 걸 두고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뒤집어진다라는 제가 이 전망을 했었는데 예.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. 참 사람들이 그래요. 뻔히 저쪽에서 안 되는 걸 갖다가 뻔히 반복하다가 또 똑같은 이야기, 이제 또 슬림화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. 왜 이런 게 반복될까요?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할 때 이 선대위라는 조직이 저희들이 많이 봐왔습니다. 안 굴러갑니다. 기본적으로. 끝까지 안 굴러가요. 왜냐? 이 조직이라는 건요. 기본적으로 모두 다 직책을 원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창팀, 금강팀 이렇게 후보 직속으로 캠프를 만든 이유가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내기 위해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하루에도 뭐 여러 차례 어떤 그 경쟁도 하고 일정도 있고 하니까. 예. 그래서 정말 24시간 그런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겁니다. 그게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어 경험이 있어 왔어요.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당 중심으로 하겠다고 그러놓고 그걸 일체 안 만들어 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조직을 만들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한번 보십시오. 저도 잘 못 외워요. 워낙 뭐 조직도 많고 직책도 예. 많고 과연 이게 절대 굴러가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죠. 저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똑같은 민주당과의 전철을 뭐 지금 보면 밟을 수밖에 없다. 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선대위 이런 식으로 와서 절대 안 굴러갑니다. 지금 뭐 이쪽에 뭐 본부 있고 저쪽에 본부 있고 알겠습니다. 또 후보 본부 있고 이거 굴러가지 않습니다. 어쨌든 그 당대표가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강행했기 때문에요. 잠시 지금 자막에도 지나갔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박수영 의원이 총사퇴를 해야 된다. 당대표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일가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목소리 뭐 일부 쇄신 의원들 중심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사실은 선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. 최고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. 선대위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요. 예. 지금 그래서 뭐 그거를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. 해결할 수만 있다면 다 사퇴해야죠. 예.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. 제가 볼 때는 이 초선 국회의원들도 본질을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. 이게 지금 사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. 잠시만요.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 저 주체를 최고위원과 당대표 말고 그냥 선대위 자체도 아예 다시 구성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민주당도 지난번에 지금 다시 이재명의 민주당, 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면서 선대위를 어떤 식으로든 굴러갈 수 있게 슬림하게 그렇게 했잖아요. 예.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여기는 이준석 대표와
조수진 그 공보단장이 어떻게 사건으로 이게 불거졌는데 예. 저는 이제 이 시기가 왔다. 지난번 민주당은 그때 그 시기였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든지 뭐 이 총사퇴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만들든 음흠. 아니면 지금 이 구성 하에서 이걸 좀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내려갈 수 있는 조직도를 다시 만들든지 예. 하여튼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최 의원님도 정 의원님도 그거를 이제 혹은 위에다가 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,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건의할 생각도 있으신 거고요. 저는 사실은 주변에서요 계속 그 솔로몬 재판에서 그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얘기 그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진짜 엄마의 심정은 뭐냐면 물속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봉합하면서 여기다는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가교 역할, 알겠습니다. 후보와 이 대표와 가교 역할도 하고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애를 쓰고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꽤 많이 있습니다. 예. 제1야당 대표의 선대위 사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국민의힘 다시 한번 자중 질환에 빠졌습니다.